안녕하십니까. 사주 해커스의 정인입니다. 쉽게 배우는 사주 명리 이번 시간은 극아자 평관정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관정관은 자, 내 사주가 목으로 태어났다. 나무의 기운이 있다. 목화토금수,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근데 금극목이죠. 그러면 내 사주를 봤을 때 사주 안에 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관정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평관이란 거는 야성과 독재, 그 다음에 투쟁이며 계급 사회에서는 독재자의 의미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평관들 습성들이 뭐냐면 조금 과격하고 독재적인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대신 그 독재적인 느낌이 있지만은 이런 평관 특히 관성이라 그러는데 관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독재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은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들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뭐 박정희나 아니면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독재자들. 근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가 어떨까요? 독재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내 밑에 수하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챙겨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그 부하들이 그 전두환 대통령을 아직까지 따르고 있죠. 그런 책임감과 의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힘이고요. 싸움을 잘하고 과격하다. 평관이라는 거는 좀 과격한 성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과격한 성분. 그 사주상에 이제 평관이 조금 있다, 아니면 평관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특히 이 관성들이 몰려 있는 분들, 사주를 보시면 이 관성이 뭐 한 군데 치우쳐져 있거나 좀 몰려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나 이 평관, 특히 관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많고 교제설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정관, 정관이란 것은 올바른 리더다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신용과 품위를 나타낸다. 특히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가 궁금해하시는 게 공부 잘하는 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뭐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이 정관이란 것과 정인이란 게 있습니다. 정인, 인수라 그러는데 이 정관과 정인이 잘 앉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이 정관의 경우는 여자에게는 남편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면 여자 사주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럼 남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 그거는 이제 관살 혼잡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혼수가 조금 있고요. 아니면 뭐 색정에 좀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궁금해하시는 게 결혼을 할 상대의 사주로 안 좋은 사주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 사주에는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 여자도 마찬가지로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고요. 그다음에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은 사주, 그다음에 여자 사주에는 편정관이 많은 사주가 그렇게 좋은 배우자감은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편관, 정관. 자, 모든 사주에 마찬가지로 많으면 좋지 못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특히 사주에 편정관이 많으면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어리석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 자, 그 이유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주상에 편관, 정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의리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과 의리가 강하다 보면 이 친구한테도 의리와 책임감을 지니고 저 친구한테도 의리와 책임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과 의리를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이 친구 도와주고 저 친구 도와주고 하다 보면 끝내는 자기 스스로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사주에 편중관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 아니면 생활을 한번 둘러보시면 아마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사주를 풀어드릴 때 특히 편관, 정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편관, 정관이 많으면 책임감이 강하여져 힘든 삶을 산다고 한다. 책임감이 강하면 힘들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에 빠질 때는 빠져야 되는 거고 어느 순간 치고 들어갈 때는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편정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등에 업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산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여자분들 사주에서 편정관이 많으신 분들 한테 특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면, 특히 많이 울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사주를 공부하시다가 이제 뭐 간혹 연습 삼아서 누구 사주를 풀어줄 때 사주상에 편관 정관이 있다, 거기 좀 많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금 그분들의 마음을 좀 터치하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편관정관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주가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사주가 이제 옛날부터 지금 쭉 전해 내려오는 건데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로 따진다 그러면 편관정관 같은 경우는 독립투사,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자기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지금 살고 있는 사회. 굉장히 이기적인 사회죠. 자기가 잘 나가야 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관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살아가기는 조금 힘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사회에 좀 맞는 그런 사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식신상관이 많은 사주라든가 아니면 편정인이 조금 있는 사주들이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 예전에 좀 한참 된 그 사건이지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예를 들어서 사주에 식신사가 뭐 비경겁제가 많다든가 편종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선장으로 있다 그러면 저번에 그 세월호 선장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편정관이 없는 사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산다고 뛰쳐나온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죽건 말건 상관을 안 했던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선장이 편관정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살리고 본인은 죽더라도 모든 학생들을 다 살리고 끝내는, 자기는 죽더라도 그렇게 살리고 나올 수 있는 사주가 편관정관의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힘든 사주겠죠.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지만은 정작 자기가 이제 힘들 때는 어떻게 보시면 뭐라 그럴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편관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로운 사주. 내가 남을 도와주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를 못한다든가 자기 스스로가 남한테 잘 내색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다. 자, 그런데 편관정관이 있다고 해서 뭐 외롭고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특히 사주에 편정관이 많다 그러면, 자, 편정관은 무엇일까요? 편정제. 자, 목화토금수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목, 그 다음에 화, 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관이라는 금이란 거는 나무를 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 편정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은 토생금, 이 흙이 금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사주에서 토가 되니까 토는 편정제가 되는 겁니다. 편정제. 자, 편정제니까, 자,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이 금이란 존재는 이 편정제, 관성은 돈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을 부른다. 자, 관이 있으면 돈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정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식신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편정제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 봐야겠지만은, 자, 요것만 따지고 본다 그러면 관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향후 뭐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을 부르니까, 관이란 건 돈을 부르니까 잘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말년이 조금 외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사주 뭐 통변을 할 때 아니면 사주를 풀어 주실 때 특히 어떤 사주에 특히 정관격이다, 편관격이다, 어떤 이것을 격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특히 용신이 뭐 편관용신이다, 정관용신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을 굉장히 좀 내세워서 사주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편인하고 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